우리 국회법에는 6월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중이죠.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여일째, 그리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의 처리,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 모양새를 놓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합의 도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보도를 네, 보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합의 처리한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두 입장의 차이가 그렇게 큰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이게? 우선 선거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 게임의 룰입니다. 경기 예. 운영의 방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이 여야가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지금까지 선거법은 쭉 합의 처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합의 처리해왔던 선거법을 느닷없이 330일 최장 기한 이후에는 수로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에 이걸 태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 그 다음에는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라도 한 듯이 합의 처리를 위해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예. 이런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합의 처리를 할 의지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풀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330일 기한은 묶어놓고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거나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은 예. 지금 강행 처리했던 이 사태를 풀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쭉 국회가 합의 정신을 지켜왔던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그 시한을 못 박아서 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를 예. 푸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라던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약속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예.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합의 처리돼 왔던 선거법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서 예. 이제 와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문으로 넣겠다라는 것은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말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합의를 했다가 그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똑같이 합의 처리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맞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약속을 깬 게 한국당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예. 그리고 그 도입과 이 선거법에 있어서는 합의하기로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 그 얘기는 검토 노력 그리고 결국 최종에 있어서는 예. 합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적극 검토하고 합의해야 되는 이 단계를 예. 이 지금 여당과 범여권 야당이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해서 태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구는 그 문구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패스트트랙의 부당성만을 강조하는 예. 그런 그 일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적극 검토한다라는 합의를 자유한국당은
지켰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저희가 의총에서도 그렇고 또 해당 정개특위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예. 그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현행 대통령제와도 맞지 않고 필연적으로 의석수 증가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예, 현 예. 상황에 예, 예. 대한민국과 맞지 않고 국민의 여망과도 맞지 않다. 예, 이렇게 예, 예. 검토를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0석으로 그럼 의석수는 묻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당장 패스트트랙에 동참해준 예. 다른 정당들에서 무슨 알겠습니다. 소리냐. 의석수 늘려야 된다. 또 예.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대번에 나오는 것이죠. 예, 이럴 예. 수밖에 없는 제도고 그래서 저희는 의석수 줄이자라는 저희 자체안을 예. 도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석수 줄이자는 안을 내놓은 것을 적극 검토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예. 그 결과 저희가 선거법을 그냥 반대하는 저쪽의 알겠습니다. 선거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체안 10% 예, 예. 감축안 270석 안을 내놓았다라는 예, 예. 말씀을 그 드리는 입장은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합의 처리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합의 처리로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방적으로 강행할 소지를 없애야 예. 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저희가 답답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뭐 지금 법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예. 논의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법안이나 뭐 추경이나 논의를 하자. 저희는 똑같은 말을 돌려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강행 처리할 소지를 없애고 그때부터 이 추경과 기타 이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을 논의를 하면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선거법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이렇게 국회 공전을 방치하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역으로 아직도 그 민생 현장의 그 비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각자가 서로 이제 민생을 돌보지 않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요. 여당이 책임이 크죠. 예, 집권 여당은 알겠습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자입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요. 그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입니다. 한국당 쪽에서는 여야 5당 대표 회동 먼저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담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청와대 쪽의 방안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여야 5당 대표 아니고 원내 교섭단체 3당 대표만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1대1 회동을 하자라는 얘기를 역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대1 회동은 어쨌든 하게 된 것인데 굳이 5당이냐 3당이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다툴 필요 있을까요? 그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1대1 회담을 하자는 이유는 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정부의 대북관 경제관과 시각을 달리하는 정당이 지금 현재 국회 내에 자유한국당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좀 꺼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갖춘 대화의 장을 원했기 때문에 1대1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 물러서서 3대1 교섭단체 대표, 그러니까 교섭단체인 정당의 당대표와 대통령의 대화, 이것으로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공전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공전을 풀 수 있는 것은 예. 의사일정 합의와 국회 내에 이제 그 합의를 하는 교섭단체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1 회담 역시도 국회의 공전 상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면 예. 국회법상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내실 있는 대화다 해서 저희가 물러선 것인데 그거 역시도 청와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기존의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5당 대표가 함께하는 것으로 명시화되어 있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가 예. 계속 관행이다, 그동안도 쭉 그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참 한가로운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상수지 적자, 마이너스 성장률, 청년 실업 최악 이런 상황에 북한의 미사일 무력 예. 도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는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멈춰선 배우가 청와대라는 지목을 받고 있고 대통령께서 직접 제1야당에 대한 공격성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관행이다, 전례다. 그래서 5당 모여서 환담하고 사진 찍는다? 이건 너무나 국민들의 여망과는 다른 한가로운 그런 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실입니다. 대화를 해서 달라질 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섭단체 당대표 그리고 이후에 사실상 이 정권과 가장 시각을 달리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와의 1대1 회담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당의 대변인이시니까 최근에 네. 한국당이 좀 지지율이 좀 오를만 하면 막말이 나오고 또 오를만 하면 막말이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막말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또 지금 SNS에 글을 쓴 상황이고요. 이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나 막말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대변인이라 저쪽에 대해서도 늘 입장을 내는 입장이라 제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여러 막말에 대해서 굳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네. 않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는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 부적절한 표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그때그때 늘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윤리를 통한 징계나 경고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살피겠다라고 어제 황교안 대표도 그 현충원 방문길에 그 언론 앞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갈 길이 멀다고 하실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명심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조심하겠다. 그리고 또 징계도 추가로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6975번님께서 국회 정상화 오히려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입장 차이만 확인한 인터뷰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협상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